구속영장이 딱 청구가 되면 보통 판사가 24시간 내에 영장신문기일을 잡기 때문에 이걸 미리 사전에 알아두시지 않으면 준비기간이 24시간 이내예요. 굉장히 짧단 말이죠.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드리는 인생변호사 검사 출신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요, 뉴스에서 많이 접하는 단어죠. 영장실질심사, 정식 용칭은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라고 하는데요. 언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잡히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제가 실제 사례를 토대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언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일단은 경찰이 피의자 소환해서 조사하면서 구속사유가 있네 라고 판단이 들면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합니다. 검사가 기록을 쭉 보면서 그 구속의 필요성을 한 번 더 살펴보고요. 있다고 보여지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는 거죠. 법원에는요, 영장 전담 판사님이라고 계세요. 경찰이나 검찰에서 청구하는 압수수색 영장도 보지만 이런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에도 영장을 보시는데요. 영장이 청구되면 보통 그 다음날 오전이나 오후에 영장 실질 신문기일이 이제 잡히게 되는 거죠. 법원 영장 전담 판사가 정말로 구속 사유가 있는지 구속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피의자와 피의자의 변호인의 변호를 듣고 판단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신문기일에 검사가 와야 되기는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 참석은 하지 않아요. 대신에 구속영장 청구서 뒤에 그 이유서를 붙여서요, 구속의 필요성이 왜 필요한지를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가름하는 경우가 많고 피의자와 피의자의 변호사만 참석하는 경우가 통상적입니다. 자, 그러면 어느 경우에 구속 사유가 있나요? 많이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판사가 기록을 봤을 때 혐의 사실이 어느 정도는 소명이 돼야 된다. 두 번째는 구속의 필요성이 있어야 되겠죠. 법에 규정된 거는요, 주거가 부정한 경우. 어떤 경우냐면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지가 없거나 지금 받고 있는 형량이 워낙에나 커서 이 사람이 수사받는 도중에 도망가 버릴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증거를 인멸할 우려. 증거라는 건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물적 증거, 인적 증거. 물적 증거는 뭐예요? PC나 핸드폰에 중요한 자료들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걸 실제로 인멸하거나 인멸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보일 때 증거인멸 우려가 될 수 있고요. 인적 증거는 뭐예요? 피해자에게 찾아가서 피해자의 말을 조작하거나 아니면 피해자의 편에 들 것 같은 중요 참고인한테 가서 진술을 종용하거나 회유할 가능성이 큰 사건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고 보고 구속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범행이 언론에 보도되거나 범행의 중대성, 피해자나 중요 참고인에게 찾아가서 위해를 가할 우려, 이 부분도 고려해야 되는 중대한도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잡혔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살펴볼게요. 구속영장이 딱 청구가 되면 보통 판사가 24시간 내에 영장신문기일을 잡기 때문에 이걸 미리 사전에 알아두시지 않으면 준비기간이 24시간 이내예요. 굉장히 짧단 말이죠.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사선변호인이 없는 상태면 법원에서 국선변호사를 지정을 해줍니다. 신문하러 가면은 변호인 접견실에서 국선변호사 처음 만나게 되고 사건에 대해서 구속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얘기를 듣고 변호사님 바로 가서 즉석에서 변론을 하시는 거죠. 근데 만약에 본인이 사선 변호사가 지정돼 있다라고 하면 그 사선 변호사가 그 24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우리 의뢰인에겐 구속 사유가 없다는 점을 의견서로 잘 소명을 해서 신문기일에 보통 제출을 하면서 변론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진행했던 사건을 한번 설명을 드리면 좀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요. 저희 의뢰인은 2명이었고요. 한 명의 피해자를 합동해서 강간을 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가했다라는 혐의로 경찰 단계부터 쭉 조사를 받았고 혐의를 부인을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피의자 측에 유리한 증거도 꽤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경찰 단계에서는 다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다가 이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가 됐는데 죄명 자체가 워낙에나 중하잖아요. 검사님이 강하게 추궁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조사 때 검사님 너무 친절하고 수사관도 너무 친절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이거 영장 들어올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해서 조사 끝나고 나서 의뢰인들한테 재직증명서 미리 발급받아 놓고 가족관계 증명서 또 가족들 탄원서 같은 거 미리 준비해 놓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놨어요. 근데 아니나 달라 일주일도 안 됐는데 법원에서 딱 전화가 온 거죠. 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잡혔습니다. 준비하세요 라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저희가 미리 준비해 놓은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검사가 어떤 이유로 구속사유가 있다고 주장을 하는지를 파악한 다음에 이걸 탄핵할 수 있는 의견서를 준비한 거죠. 판사님, 일단 이건 혐의사실 자체가 소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피의자 말에 부합하는 증거가 이렇게 있고 피해자의 말이 거짓이라는 증거도 저희가 마련을 했는데요. 구속
구속사유도 없었습니다. 일단은 주거가 일정합니다 라고 하면서 수사받는 내내 주거지를 일정하게 유지했다는 것을 관련 자료를 통해서 입증을 했고요. 도망할 우려가 없습니다. 이분들 성실하게 대기업에 재직 중이셨고요. 그리고 경찰에서 수해 조사받고 검찰에서 수해 조사받았지만 단 한 번도 출석에 불응하거나 조사 일정을 변경해 본 적도 없을 정도로 성실하게 조사 의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증거인멸할 우려도 없습니다. 이 사건 신고된 다음에요. 피해자한테 연락한 적도 없고요. 중요 참고인한테 연락한 적 없습니다. 통화 내역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소명을 했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가 모든 증거들, 핸드폰이나 이런 거 다 이미 제출을 했거든요. 스스로. 증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협조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점도 강조를 했고 경찰 단계 때 이미 피해자와 중요 참고인에 대한 조사가 마쳐졌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더 이상 이 사람을 굳이 구속해서 추가적으로 확보할 증거는 없습니다. 이제는 검사의 판단만 남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의미는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너희 자백해 라는 압박의 의미 이외에는 법적으로 방어권 행사에 방해를 받을 만큼 저희가 잘못한 것도 없고 구속사유도 없다는 점을 의견서로도 잘 녹였고요. 저랑 같이 사건을 진행하는 팀 변호사님들이랑 영장실질심사에 참석을 해서 1시간 동안 변론했어요. 1시간 동안. 그러니까 피고인은 너무 패닉 상태에 빠져서 판사가 모든 질문을 해도 제대로 대답 못 하시는 거예요. 판사님도 사실은 실질심사 기일 잡히면 기록 빠르게 그냥 보고 오시는 게 전부니까 이 사안이 어떤 사안인지도 설명을 하고요. 구속사유가 없는 이유가 뭔지를 1시간에 걸쳐서 효과적으로 변론을 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다른 로펌들에서는 워낙에나 중형이 예상돼서 아마 구속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라고 대답을 하셨었나 봐요. 근데 이 사건 영장 실질심사의 결론은 영장 기각시켰어요. 그래서 이분들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고 재판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거는 사실은 저희가 검찰 단계 수사를 마치고 와서 먼저 미리 자료를 확보해 놓고 잘 대비했기 때문에 24시간도 안 되는 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의견서도 작성할 수 있었고 또 변론도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었던 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은 미리 대비하실 필요가 있고요. 실질심사 기일이 잡히면 그 기간이 짧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미리 알고 숙지해 놓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저희 살펴본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대한 모든 것 미리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 영상 유용하셨다면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